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만희 선생님입니다. 자, 2020학년도 수능을 위한 윤리와 사상 강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1강 공자의 윤리 사상입니다. 자, 공자의 윤리 사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면요. 저의 이름은 이만희입니다. 신천지 이만희는 아닙니다. 참고하세요. 자, 경력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바로 윤리교육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럼 나이는 조금 있어요. 86학번이에요. 86학번이면 꽤 좀 되나? 네. 자, 그리고 이제 저는 현재 GK 관광통역안내사학원의 원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송파 정신요구의 윤리 강사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그 송파 옆에 강동구 청산학원 여기서 한 4년 정도 근무를 하고요. 목동에 있는 사과나무 학원 여기에서 이제 사탐 전문 강사로 한 14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자, 혹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이쪽으로 전화를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그 윤리와 사상 강좌는 약 한 20강 정도로 해서 바로 이제 에어클래스 인터넷에서 판매가 될 것입니다. 예정이에요. 아직 오픈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참고해 주도록 하십시오. 자, 일단 공자의 윤리 사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공자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일단 긍정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이란 어떠한 존재인가?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 인간관입니다. 자, 공자의 인간관은 바로 윤리 도덕적 존재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아의 바로 인간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바로 인간은 바로 윤리 도덕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바로 공자는 인간이란 하늘의 기품과 땅의 형상을 부여받은 중간자적 존재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데요. 바로 여기에서는 이제 또한 인간과 자연과의 그러한 조화적인 그러한 견해 및 관점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세부적으로 바로 그러면 이 춘추 전국 시대에 이러한 사회 혼란은 왜 생겨났을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바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타인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는 존재라고 했는데 왜 사회가 혼란해지는가? 그에 대한 해답으로서는요. 그래요. 바로 도덕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그러한 윤리성, 도덕성 이러한 것들을 상실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 다툼이 생기는 그러한 혼란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당연히 땅에 떨어진 그러한 도덕성을 회복하자라고 얘기를 하겠죠. 예, 그래서 바로 인과 예를 비롯한 바로 도덕성의 회복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 가지 그러한 이제 그 덕목 중에 이 공자는 가장 중요하게 바로 인과 예를 바로 회복해야 할 도덕성으로 꼭 찍어서 제시를 한다라는 거죠. 자, 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바로 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내면에 깃들여 있는 도덕성을 의미합니다. 이는 내면적 도덕성, 즉 인간으로서의 존재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인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인하지 않는 자는 사람이 아니다. 또한 사람이 아닌 자는 인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인간의 존재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바로 이러한 인이라고 하는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윤리적 완성자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한 타인에 대한 배려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바깥으로 표출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이 사람은 바로 예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인이 내면에 깃들여 있는 도덕성이라고 한다면 이 예는 바로 외면적 사회 규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바로 이러한 내면적인 도덕성, 그 다음에 외면적인 도덕성, 이러한 인과 예를 잘 갖춘 자가 바로 이제 진정한 윤리적인 존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공자가 말하기를
극기복례 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이기심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는 것을 지칭하여 일컬어 그것을 이인이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이 가지는 의미는 바로 높은 경지에서 인과 예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공자가 인을 실천하는 그러한 방안을 제시해요. 그래서 인을 실천하는 방안으로서는요, 바로 효, 재, 충, 신, 서 이거를 듭니다. 그래서 효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모님의 그러한 지극한 사랑에 대한 어때요? 마음의 표현이겠죠. 그 다음에 조는 이제 재는 형제 간의 그러한 우애 이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극 정성으로 맡은 바 일을 어때요? 수행을 하는 것을 바로 이제 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신은 뭐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자, 바로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기소불욕 물시 어인 이러한 얘기를 해요.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바를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말아라. 즉 나의 마음을 헤아려서 타인을 대하라. 그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게 하라 라는 뜻이 바로 서예요. 그래서 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다른 사람과 나를 동일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 보게 되면 같은 여자에 마음 심자 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과 같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존중해줘라. 내가 화장실 청소하기 싫은데 네 후배에게 화장실 청소하라고 시키면 그것은 진정한 인한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공자의 통치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정치사상. 바로 공자의 정치사상 중에 바로 정명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정명이라고 했을 땐 바로 이 얘기예요.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며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어버이는 어버이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답게 행동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는 바로 자기에게 부여된 역할에 충실하자, 바로 명분에 충실하자, 명분을 잃어서는 안 된다. 임금이 임금답지 않으면 임금의 명이 제대로 서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2강에서 배우겠지만 공자의 이 정명사상은 훗날 맹자의 혁명으로도 계승되게 됩니다. 바로 맹자는 왕답지 못한 왕은 바꿔야 된다. 혁명을 통해서 교체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바로 정명을 근거로 하여 혁명으로 확산시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정명사상이 군, 신, 부, 자.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어버이는 어버이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공자는 말이에요. 바로 덕에 근거한 통치를 강조를 하는데요. 바로 이러한 주장을 해요. 바로 임금은 기본적으로 바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바로 이 대학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자,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이 얘기는 바로 이제 뭐냐면 자신의 도덕적인 수양을 먼저 한 다음에 올바로 가정을 다스리고 난 다음에 올바르게 국가를 다스릴 수 있고 그리고 천하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의 근본은 바로 도덕적인 바로 수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보게 되면 바로 수기 아닌 수기치인 이러한 개념이 될 거예요. 바로 자기 자신의 도덕적 수양을 바탕으로 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자기 자신의 도덕적 수양을 토대로 하여 바로 사람들을 올바르게 다스린다. 바로 이러한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덕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공자의 통치사상. 자,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자, 바로 공자는 바로 이상적인 인간으로서 어떠한 존재를 들었냐면요. 바로 성인과 군자를 들어요.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바로 인과 예를 높은 경지에서 잘 조화를 이룬 그러한 존재예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자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인, 군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 예의 도덕성을 겸비한 자가 바로 통치에 참여할 수 있다. 즉 통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우리가 이제 군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자, 성인 군자를 이상적인 존재로 파악을 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했던 거고. 자, 그러면 이제 공자가 얘기한 이상사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공자가 추구하는 사회는 과연 어떠한 사회였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동사회라고 얘기해요. 큰 대자에다가 같을 동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큰 울타리, 같은 울타리 내에서 바로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어때? 평화롭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지칭하죠. 바로 이러한 대동사회는요, 도덕적으로도 건전하고 또한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그러한 사회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공자가 이러한 얘기를 하죠. 무릇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 재화의 부족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재화의 고르지 못함을 걱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바로 분배의 형평성이 그만큼 중요하다.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은 바로 경제적인 그러한 형평성, 분배의 형평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동사회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대동사회는 바로 현대의 복지국가와 상당히 닮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로 공자는 대동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큰 도가 행해지고 노인은 모두 편히 생을 마감할 수 있으며 가난한 자, 불쌍한 자, 고아 이러한 자들이 바로 사회 밖으로 버려지지 않으며 바로 능력 있는 자가 버려지지 않고 청년들은 모두 일할 수 있는 사회, 그러한 사회, 이것이 대동사회다. 그래서 대동사회라고 하면요, 바로 도덕적으로도 건전하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그러한 현대 복지국가가 추구하는 그러한 사회의 모습과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제1강 공자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제2강 맹자의 윤리 사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